정책은 바뀌고 시장은 반응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머니인사이트 랩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미국의 그 파격적인 무역정책 변화부터 시작해서 한국 세제 개편, 또 중앙은행들 행보도 엇갈리고 디지털 자산 규제까지. 네, 오늘 이 복잡한 변화들, 그 핵심을 좀 짚어보고 이게 또 여러분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파급력이 큰 변화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미국의 상호 관세 도입, 그리고 한국과의 그 합의 내용입니다. 미국이 기존의 그 보편 관세를 버리고 페이 투 플레이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안 하면 높은 관세 물리겠다 이런 거죠. 행정명령 143269 기반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수입 막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해외 직접 투자, FDI를 유치하려는 아주 노골적인 산업 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그 첫 타자가 한국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25%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다가 결국 15% 관세를 한국이 수용했죠. 근데 그 대가가 엄청납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하고 또 1,000억 달러 미국 에너지 구매까지. 와, 정말 큰 규모네요. 그럼 당장 우리 기업들 영향은 어떤가요? 일단 한국 자동차 타격이 좀 있겠죠. 기존의 FTA 0%의 혜택이 사라지고 일본이나 유럽이랑 똑같이 15% 관세를 내야 하니까요. 가격 경쟁력에서 좀 불리해지죠. 철강 알루미늄도 뭐 기존 고관세가 유지되고요. 안 좋은 소식이네요.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 내 조선업이나 에너지 산업은 수혜를 볼 거고요. 또 일부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결국 미국의 무역 정책이 이제 단순 관세를 넘어서서 뭐랄까 글로벌 자본 흐름까지 직접 통제하려는 도구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국가별로 관세를 다르게 매기면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자체도 좀 파편화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미국 내 물가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연준 목표랑 좀 충돌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더 곤란해지겠네요. 그렇죠. 무역 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된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에다가 자국 내 물가 상승 압력까지 이 두 가지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 보니까 법인세는 전 구간 1%피 올리고 증권거래세 폐지한다더니 다시 0.20%로 복원하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됐어요. 이전 정부랑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네, 이건 뭐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로 읽힙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이 법인세 거래세 인상, 양도세 강화 이게 삼중고로 작용해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여기서도 기회 요인은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14에서 35%를 도입하는 건 긍정적이고요. 또 AI나 K 콘텐츠, 방산 같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세액 공제를 크게 강화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전반적으로는 부담스러운데 또 기회도 찾아야 하고.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AI, 방산, K 콘텐츠 같은 이런 전략 성장주를 담는 거죠. 그 외 일반 종목 비중은 좀 줄이면서 위험과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중앙은행들 행보도 참 흥미롭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죠. 4.25에서 4.5%. 미국의 새 관세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도 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있다. 이런 이유였고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인하 주장도 있었다고 하죠. 보호만이나 월러 같은 매파 성향 이사들이요.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2.0%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어요. 같은 미국 관세 정책인데 반응이 완전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미국 관세 정책을 두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걱정하는데 ECB는 오히려 유로존 성장을 둔화시키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 차이가 통화 정책 방향을 완전히 가르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달러 강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당분간은 달러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고요.
이게 물론 미국 수출 기업이나 달러빈 많은 신흥국에는 부담이지만 반면에 유로화나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유럽, 일본 수출 기업들한테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쪽도 큰 변화가 있었죠.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 소식,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첫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긴 거잖아요. 네,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 아님 이렇게 명확히 해서 SEC 관할에서 제외시킨 거고요. 대신 허가받은 발행자만 그것도 1:1 준비금 요건을 철저히 갖춰서 발행하도록 한 겁니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동안 망설이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는 규제를 잘 지키는 이런 허가받은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요. 한국 상황은 좀 다른가요? 한국은 일단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른바 랜딩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레버리지 한도 설정 같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는 분명해 보이네요. 네, 지니어스 법안은 특히 SEC가 그동안 해왔던 지평을 통한 규제 방식에 대해 입법부가 제동을 건 측면도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이나 EU처럼 규제를 준수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비규제 고위험 계층으로 좀 양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 이게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분야별로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미국과 수출입 관련이 있다면 관세 리스크나 비용 증가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한국의 그 전략 산업 분야, 예를 들어 첨단 제조 부품이나 AI 서비스 같은 분야와 관련이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 협상 동향을 계속 주시하셔야 하고요. 다음 주식 투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FDI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 첨단 제조 분야 주목하시고 반대로 강달러가 부담인 다국적 기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벨 전략 기억하시죠? 고배당주와 정부 지원 성장주, AI, 방산, K 콘텐츠 이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고려해 보시고 코스피 전반에 대해선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벌하게는 달러 강세와 유로엔 약세를 활용해서 유럽이나 일본 수출주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국에서는 기업 이전 인센티브가 강화된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상업용 부동산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미국은 고금리 유지 가능성 때문에 주택 시장은 좀 냉각될 수 있지만 FDI 유치가 기대되는 특정 산업지역 부동산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규제의 명확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규제를 준수하는 미국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관련 플랫폼의 기관 자금 유입이 기대됩니다. 반대로 비규제 자산은 미국 시장 접근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한국은 대출 서비스부터 규제가 시작되니 이용자 보호 측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글로벌 정책 환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경제 정책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전략적인 계산과 깊이 얽혀 돌아갈 때 과연 미래 시장 방향은 순수한 경제 논리보다는 이런 정치적 셈법에 더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높아진 정책 리스크를 장기적인 자산 배분 결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인사이트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